PT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EBS 봉투 모의고사 문제 공통 영역 수원수투 제2회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 4제곱근 루트 5고요. 요 로그 3의 9가 루트 3의 9는 로그 제곱해버리면 여기에 9의 제곱이 되겠죠. 9의 제곱이니까 9의 4승 돼서 얘가 4가 되니까 4제곱근 루트 5의 4승 5가 정답. 자, 그래서 보기 4번 정답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F1일 때 7이라고 하고 F'1일 때 4라고 그랬으니까 A, B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F1일 때의 값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서 얘가 7이라고 하니까 A와 B와의 합은 6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F'X는 2X 플러스 A가 되거든요. 그러면 F'1이 2 플러스 A인데 얘가 4라고 하니까 A의 값은 2가 되는군요. 그럼 B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fx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제곱 ax 그러면 2x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부정적분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의 0부터 1까지 값이니까요. 3분의 1, 1, 4, 5가 되나요? 그럼 3분의 16 이렇게 되겠다.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항으로 가볼게요. 3번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변을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잠깐요. 뭐 지워졌네.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나누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럼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고 나면 여기에 3 곱하기 얘가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얘가 2가 됐고 3분의 7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이 되는데 요 얘기를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하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암기를 잘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눠줘요. 역시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이런 여기다 쓸게. 그러면 얘가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대신에 이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양변에 3 곱하면 9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3 곱하니까 6이 됐고요. 7 곱하기 3 곱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1 대신에 여기 탄젠트 세타의 제곱 플러스 1을 쓸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7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2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이고 얘가 6 넘어가면 1만 남네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같이 볼게요. 등차 수열인데요. 두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의 등차 중항은 네 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그럼 얘가 가운데 항이 등차 수열이 네 번째 항이니까 2F4가 되고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가운데 항도 얘가 되잖아요. 그래서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했더니 얘가 된 거죠. 12,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이 아닌 양수 A와 실수 B, B는 뭐 이누트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요. 그러면 이때 많이 보던 식인데 AX 승을 T로 치환하면요.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BT 플러스 6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두 실근의 합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X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X가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 합이 2야 라고 얘기한 거고요. T 입장에서 보면 지금 T는 지금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근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의 곱이 6이 됐다는 거거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그럼 따라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6이 된 거고 A의 제곱이 지금 6이 된 거죠. 그러면 A가 몇이냐고 물어봤는데 A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A는 루트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보기 2번이 정답이었었다. 자, 이제 문제 6번 같이 볼게요. 문제 6번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절대값의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3차 함수는 어디다 그 x축을 놓던 간에 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절대값이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형태가 돼서 그림 좀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능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점이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만약에 절대값을 붙였는데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얘가 x축이잖아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와야 되냐면 다음과 같이 와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0 돼야 돼요. 0. 여기서 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따라서 그리면 얘도 0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절대값의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던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미분해요. 그럼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 끄집어내서 미분해봐야 1이니까 f 프라임 1이 1 들어가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0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1 마이너스 알파가 0이어야 되니까 알파가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fx는 x 마이너스 1의 3승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 f3일 때의 값, 3 되면 2 되니까 8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6번까지 정리해드렸고 문제 7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7번은 첫 장인 수열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결국엔 뭐 등차 수열의 모양이긴 한데 그 AN이 5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에는 위의 식을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밑에 식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규칙성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도 보면 10번째 항, 15번째 항, 20번째 항이면 5번째 항씩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 항이 1이에요. 2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은 2를 더해야 돼요. 5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4가 되고, 세 번째 항은 6이 되고, 네 번째 항은 8이 되고요. 다섯 번째 항이 1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5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4를 더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14가 되고, 그 다음부터 또 2씩 더하게 되겠네. 그러면 일곱 번째 항은 16 되고, 여덟 번째 항은 18, 아홉 번째 항은 10, 아홉 번째 항 20이 되죠. 아홉 번째 항은 2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열 번째 항은 22가 되고요. 잠깐만요. 열 번째 항은 24가 되지 않아요? 20은 5로 나눠 떨어지니까 2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열 번째 항은 24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A 11번째 항은 26이 되겠네. A 12번째 항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28. 그 다음에 A 13번째 항이 30이 되죠. 그러면 A 14번째 항, A 14, 14번째 항이 34가 되죠. A 15번째 항은 그러므로 해서 36이 되어야 되겠네. 이렇게 가네요. 그냥 이건 구해도 되지 않나? 뭐 논리를 따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16번째 항은 38 됐고요. 17번째 항은 40, 18번째 항은 44. 그러면 46, 48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구해달라고 한 거는 10번째 항 거, 그 다음에 15번째 항, 20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럼 얘는 60이 되고 그럼 108 되겠네. 그래서 문제 정답은 5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 8번 볼게요. 함수의 극한. 먼저 8번 문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fx분의 1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지금 fx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x가 1로 갈 때 0으로 가긴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0으로 가는데 플러스 무한대라는 걸 때문에 0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1로 가까이 갈 때는 그러니까 1일 때 0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3차 함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1일 때 0으로 가는데 0 플러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 1일 때의 값은 얘가 1이면 얘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 접하는 경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일 때의 값은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얘도 역시 절대값이 0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즉 여기가 2라고 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오든지 뭐 이렇게 오든지 하여간 오는 건데 이렇게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2로 가까이 가면 얘도 0으로 간다. 플러스 0으로 가든 마이너스 0으로 가든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을 지금 알려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도로 보고 나서 얘를 보니까 최고 차이 계수는 x의 3승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려고 하면요. 1일 땐 접해야 되고 2일 때는 내려와서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여야 되고 최고 차이 계수는 마이너스겠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겠구나 라는 거 짐작해 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f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됐고 마이너스 3이 되죠. 1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기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 자, 8번까지 정리해드렸고 9번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9번인데요. 먼저 이제 이 값을 잠깐 보니까 4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x네. 왜냐면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얘가 이제 4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은 플러스잖아.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같은 각의 범위에서 실근의 합을 계산하라고 얘기한 거네. 그러면 사인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겠지?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일 때 사인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볼게. 선생님이 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릴까요? 다시 그릴게요. 뭐 이렇게 넘치도록 그려야 돼요. 이건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한 번에 그려주면 좋은데 꼭 이렇게 그래서 속을 세게요. 세게. 자, 이 정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그려서 보면 되니까. 자, 그 다음 또 연결을 해서 그려보면 몇 개만 더 그릴 생각이야. 왜 연결이 안 돼요? 누가 이긴 해보자. 나중에 연결하는 걸로. 네. 좀 잘 그리려고 해서 그 뭐 기능을 좀 쓰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 자, 요 정도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연결이 된 것처럼. 자, 됐죠. 자, 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사인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제일 먼저 요 이번에 루트 3이 되는 실근을 얘기했으니까 A1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n이 1일 때는 지금 0부터 x가 n이 1일 때니까 2파이까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와 이 각의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는 3분의 파이가 되고 얘는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n이 1이다가 2가 되면 얘가 뭐가 되죠? n이 2가 되면은 얘가 2파이부터 4파이까지가 되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 칸인데,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쓸게. 주기가 2파이니까 얘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둘의 합이 파이고요. 얘 둘의 합은 뭐가 되냐면 4파이, 5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5파이가 되죠. 3분의 파이, 4파이, 그러니까 4파이씩이니까 공차가 4파이라는 거야. 그러면 10개 항이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10번째 항까지 an은 이게 a1이죠. 이게 a2고 그러면 2분의 10에 2a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4파이가 나오는 거죠. 공차 n-1 d 등차 수열로
그래서 앞에 5가 됐고 36, 38파이가 되는 거죠. 94, 36, 그 다음에 2파이. 그래서 58, 40, 5, 35. 58, 40, 5, 35. 그러면 190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기는 3번이 정답이겠구나. 그죠? 자, 계속해서 10번 볼게. 첫 장이 마이너스 24고 공차가 D인 수열 AN이 있는데, 잠깐,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번째 항까지 합과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 Sn보다 적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어떤 자연수 m이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같은 식이 존재해야 되는 어떤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자, 이때는 우리 잠깐 첫 장이 마이너스 24라는 숫자를 알려준 게 이제 문제에서의 열쇠인 것 같기도 하고, 공차가 D인데 자연수라고 그랬거든. 그 자연수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4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실전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으면 선생님이 좀 어떤 예시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수열 AN이 어떤 상황에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24가 첫 번째 항인데, 뭐 이렇게 오다 보면 뭐 마이너스 2가 됐다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2가 됐다가 4가 됐다가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지? 이때 어떤 자연수 m이 존재하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합이 여기까지 합과 여기까지 합보다 이때는 같고 이때는 같지. 여기까지 합은 같고 이때 합보다 이때 합이 어때? 역시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뭐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번째 항이 0이 되는 수열이 존재해야 이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AN이 0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얘가 첫 장이 마이너스 24 플러스 n-1 D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n-1 D가 24가 돼야 되고 n은 24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n은 24의 약수가 되니까 4, 6이 24잖아. 그러니까 3, 8, 24. 2의 3승 곱하기 3. 그러면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 되고 이쪽은 3의 0승, 3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거가 24의 약수의 합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1, 2, 4, 8이 됐고 여기는 1, 3이 됐으니까 15 곱하기 4, 62 모든 자연수 D에 합이 되는 거구나 라고 10번을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문제 이제 11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11번은 자연수 A, B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과 y는 ax 플러스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차함수과 직선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A, B의 순서상 A, B의 개수를 계산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지? 잠깐 펜이 너무 올라가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x제곱과 ax 플러스 b가 만나서 생긴 교점에 대한 얘가 나왔기 때문에 식은 다음과 같이 세워질 것이고, 그럼 얘가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식으로 보면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지. 그러네. 그럼 s는 여기가 알파 베타하고요. 6분의 최고차의 수가 1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되는 거죠. 얘가 숫자가 복잡하구나. 3분의 104 곱하기 루트 26이래요. 그럼 양변에 6을 곱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6을 곱하니까요. 208 루트 26이 되네. 양변에 6 곱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다 6 곱했으니까 2가 돼서 그지? 208 루트 26. 208이 뭔지 잠깐 볼게요. 208이 4로 나눠지니까 4, 5, 20, 4, 2, 8. 그러면 8 곱하기 26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괜찮은데?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앞에 건 2의 3승 곱하기 루트 26의 3승이었네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루트 26이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루트 26.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알파 베타의 합은 A가 되는 거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즉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나 같으니까 뭐 상관없으니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될 거야. 그러면 얘부터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4b니까 플러스 4b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 제곱하면요 4 곱하기 26이 되죠.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4, 6, 24, 4, 28 10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럼 AB가 자연수니까 어쨌거나 얘 짝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짝수죠. 그러면 결국에 A가 될 수 있는 값은 짝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AB의 순서상은 A 입장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A가 2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 그러면 4가 되니까 4B가 10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B는 25 이렇게 나오겠네요. A가 4일 때 보시면 되죠. 16이죠. 그러면 4B는 16 빼면 88이 되나요? 잠깐만 84 맞죠? 그럼 B는 뭐 22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나머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A가 6이면 6, 6이 36 그러면 4B는 36에 64, 68 얘도 나눠지네요. 그러니까 4, 1은 4, 4, 7, 28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A가 8일 때도 해야 되지. 8, 8이 64가 되니까 4B는 104에서 64 빼면 40이죠? 자, 그 다음에 A가 10일 때도 하면 되니까 100이 되니까 4B가 4가 돼서 B는 1이 되네. 그럼 뭐 5쌍의 회를 갖고 있구나라는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2번. 자, 12번 함수 fx는 ax 3승 마이너스 3ax에 대하여 곡선 y는 fx 위의 점의 접선을 L이라 하자. 근데 우선 함수 fx를 우리가 보고 느끼는 바가 있으셔야 돼. 뭘까? a는 0보다 크다. 괜찮고요. 기함수예요. 원점 대칭인 함수구나. 따라서 fx는 ax를 바깥으로 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이 그래프를 조금 그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려볼게요. 자, 이제 x축을 그렸고요. x축, y축도 그렸고요. 자, x축과 y축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원점 대칭인 함수 그리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네. 얘가 이제 원점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지. 잠깐만요. 맞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 함수로 얘를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그려야겠다. 얘를 이렇게 그렸어요. 조금 안 맞긴 한데 잠깐만 가져가 볼까요? 원점 대칭인데 완전 대칭인 것 같지 않아 보이지? 그러면 조금 줄여서 됐죠? 예. 뭐 한 요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요 정도 그려놨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만요. 네, 선생님 따로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선생님도 생각해도 잘 그렸는데, 자, 원점 대칭인 함수를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얘 위의 점에서 접점이 발생을 했는데 접선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벌써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여기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됐고, 그 다음에 접점은 P가 되고 이때 접점 P가 아닌 점의 좌표가 4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이 지나가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T고 여기 X값이 4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24래요. 자, 그림을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임의로 좀 그려보면 뭐 이렇게 돼서 그렸는데 4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4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접하는 접선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게 알고 났더니 나중에 선생님 이거 미리 한번 풀어봤는데 이 정도에서 접하는 거더라고. 근데 하여간 지금 그림에서는 T가 여기 있으니까
t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접선의 넓이가 접선하고 만들어진 이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공식은 s는 12분의 근데 접선식은 ax의 3승 마이너스 3ax에 이쪽에 1차식이 붙어야 되거든. 근데 a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이 4고 중근 t를 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a 곱하기 a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4 마이너스 t의 4승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얘의 넓이가 324래요. 얘의 넓이가 324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t를 알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얘 변곡점이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비율관계로 해서 얘를 보면 이게 접점에서의 그 간격이 1대 2여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얘를 평행 이동했을 때, 이 직선을 평행 이동했을 때 만나는 접점이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 조금만 안 맞아서 여기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때 요때 요 길이들의 나눔이 그죠? 요 길이 나눔이 다 일정하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t가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하고 다르게 마이너스 2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인 거는 금방 알게 됐고요. 접점의 x좌표는. 그래서 12분의 얘가 a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의 4승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324래. 6 하나 없애면 여기가 2가 되고요. 양변 2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a는 6의 3승 324 곱하기 2가 된 거야. 그러면 6으로 하나 또 약분되면 얘가 다른 색깔로 할게. 약분이 되면 2승이 되고 6, 5, 30 4, 6, 24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36분의 54 곱하기 2가 됐네. 그러면 2로 나눠주면 18이 되고요. 6으로 나눠주면 6, 3, 18 6, 9, 54 3, 3은 9 그래서 따라서 a는 몇이 돼?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a는 3이고 t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a와 t와의 합 당연히 보기 2번이 정답이었다. 자, 그래서 문제 12번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문제 13번으로 가볼게. 자, 13번 방정식 로그 4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전체된 제곱은 로그의 4x 플러스 k보다 k와 같다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일 때. 제일 먼저 이제 요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네. 그 다음에 방정식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여기 있는 거지. 얘의 모든 실근의 곱을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때 그럼 이 식을 실근의 곱을 계산하는 건 x의 값을 계산하라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k 알아내서 밑에 식에 대입해 가지고 실근의 곱을 계산해라.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자, 뭐 위의 식을 한번 볼게요. 로그 4에 빨간색이네요. 자, 로그 4에 x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이 로그 2에 4x 플러스 k가 되네요.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지금 큰 거죠. x가 4만 아니면 되는 거네. 그죠? 4만 아니면 되는 거죠. x가 뿔마 4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큰 거고 얘는 이제 지금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같다인 경우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로그 4의 이 좌변은 4가 2의 제곱이고 x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결국에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얘는 범위가 좀 달라지네요. 그래서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로를 쳐주면 안 되고 x제곱 마이너스 16은 x가 뿔마 4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때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줄게. 그러면 다음과 같아 적고 이 우변의 내용을 쓰니까 로그 2에 4x 플러스 k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얘하고 이 직선이 만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y는 잠깐요. x제곱 마이너스 16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먼저 x축과 y축을 그리고요. x축, y축도 그릴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통 그릴 때 그리는 방법으로 그냥 여기까지 그리면요. 이렇게 와야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렸어. 자, 그러면 이런 정도 된다고 볼게. 그러면 원래 이제 절대값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결국에 얘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똑같이 오다가 여기까지 그대로 똑같이 오다가 그죠? 이 위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안 져주는 어쩔 수 없네. 자, 좀 끝까지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그죠? 참 어렵네. 예,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려졌다. 좀 두껍게 그릴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직선 y는 4x 플러스 k가 세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접해야 돼요. 지금 오늘 도형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접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렇게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니까. 그럼 누구랑 접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6하고 접한 게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하고 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과 4x 플러스 k가 접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4x k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k 마이너스 16 이퀄 제로. 판별식으로 볼게. 4분의 t의 판별식이니까 2의 제곱사 마이너스 ac.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따라서 k는 몇이 되냐면 20이구나 라는 식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내용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 내용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하시면 로그 8의 x제곱 마이너스 16의 3승입니다. 로그 8의 x제곱 마이너스 16의 3승이고요. 얘가 로그 2의 4x 플러스 k라고 했으니까 k가 20인 걸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 수 있게 됐어요. x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수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범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 따라서 x가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적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구나. 4x 플러스 20은요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되네요. 자, 그러면 좌변식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8이 2의 3승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6으로 그냥 나오죠. 요 33 앞으로 3분의 3이 빠져나가니까 그럼 로그 2의 4x 플러스 20 이렇게 낸 것이네.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제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y축이 있고 그림이 갑자기 좀 이상해졌네. y축이 있고요. 요건 x축이 있고 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16을 요 범위에서만 그리는 거야. 그럼 원래 플러스 할 때 마이너스 할 때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는 그리는 게 아니고요. 바깥 범위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플러스 4가 됐고 4x 플러스 20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바깥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여기서 만났고 여기서 만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둘 다 만난 게 마이너스 4보다 적다고 플러스 4보다 적다일 때 만났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6은 4x 플러스 20이라고 했으니까 갑자기 색깔이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6은 0이 됐네.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건 모든 실근의 곱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이때가 알파고 이때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거니까 얘 두 근 알파 베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36이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36 보기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 자, 이제 문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요. 실수 a값에 관계없이 다음 직선이 접하는 직선 L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 하자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이제 뭐 이 fx는 다음 같은 함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3차 함수가 됐고, 그 다음에 a값에 관계없이 그럼 얘는 뭐가 되나? 얘는 지금 함수 fx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ka만큼 평이동한 얘가 접하는 직선 L이 존재하도록 그랬거든요. 그래서 a값에 관계없이 곡선과 접하는 직선 L이 존재하도록. 자, 함수 fx가 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실수 a값에 관계없이 다음같이 평행 이동한 함수 3차 함수에 접하는 우선 3차 함수 fx를 좀 생각해 볼게. 바깥이 좀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요.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 여러분한테 소음이 들어갈 것도 같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의 3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이죠. 그럼 얘가 0 되는 값에서 극값이 발생하는데 인수분해는 안 되는 모양이긴 하지만 판별식이요. 4분의 D로 해도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요. 그죠?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어쨌거나 극대와 극소를 갖는 함수식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럼 얘를 평행 이동해서 접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얘가 여기서 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선생님이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접했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접했으면 좀 접하게 보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접했어요. 자, 좀만 더 갈게요. 자, 접했습니다. 자, 우선 요번 저기 문제까지 가리고 있어서 좀 밑으로 내릴게요. 자, 접했어요.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접하는 직선 L이 존재하더라라는 얘기니까요. 얘를 한번 얘를 복사를 해서 평행 이동시켜 볼게. 네.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k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여기에 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이 접점이 될 것이고 얘가 접점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그랬더니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대. a만큼. x축으로 a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ka만큼 이동했대. 그럼 우리 이걸 보고 알 수 있었던 게 기울기가 몇이구나 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가 k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직선 L이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m이라 하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에 이 직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3차 함수의 기울기가 최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라는 얘기는 바로 무엇다? 변곡 접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면 변곡점에서 그려지는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하나 그려질 거야. 이때 변곡 접선의 얘의 기울기가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변곡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다. 그러면 변곡 접선은 f2'x가 0이 되는 x값에서 좌우 부호가 바뀔 때 변곡 접선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한 번 더 미분해 봤거든. 그랬더니 3x의 제곱이 6x 플러스 12가 되네. 얘가 0 되는 x값 몇이야?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일 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최소값을 m이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때 L의 방정식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제 변곡 접선을 구해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기울기를 보니까 이때 이게 기울기가 k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일 때 보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 3,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3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9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변곡점은
마이너스 1 때 y값이니까 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6x의 제곱이죠. 그러면 4, 6,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5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4, 15가 되나요? 잠깐만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2,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 직선이 되는 거죠. y는 마이너스 9에 x 빼기 2에 더하기 15. 따라서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게 변곡 접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m일 때 기울기 m은 마이너스 9가 된 거죠. 잠깐만요. k의 최소값을 m이라 하자 했으니까 m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이때 직선 L의 방정식 그러면 px 플러스 q니까 p도 마이너스 9, q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1, 보기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변곡 접선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신 분은 13번을 좀 빨리 풀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계산식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지? 15번으로 갈게. 15번. 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두 함수 fx가 있어요.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gx는 3차식인데 다음과 같대. 그러면 요 정도 3차식은 우리가 익숙하긴 한데, gx는 x 바깥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함수 hx는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고 fx를, gx는 좀 복잡하네요. x축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요. 자, 그런데 함수 fx가 hx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이면서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좌우 극간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먼저 0일 때 값이 같은지를 봐야 되죠. 풀이 과정이 실제로 짧을 것 같지는 않아요. 0일 때가 f-a와 g 마이너스 b일 때의 값이 같아야 되겠네. 0일 때의 값이니까 여기 또 있구나. 0일 때의 값이면 여기 a제곱 플러스 g 마이너스 b를 써줘야 되겠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여기 g 마이너스 b가 플러스 gb 있어서 없어지고, 그래서 f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제곱과 같으니 라고 했는데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 식이 잘 안 보여서요.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gx는 오락내리락 하기 귀찮아서 그래.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가 됐거든. 그래서 이 두 식을 갖고 이제 해볼게. 두 번째로는 f 프라임 0일 때하고 f 프라임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a죠. g 프라임 마이너스 b일 때의 값이 같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요 식에서 미분을 해봤더니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g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네. 그러면 0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플러스 2a가 되고요. b는 3b의 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같아야 미분이 가능한구나 라는 걸, 얘는 성립했고 얘도 성립한다고 얘 생각하는 거지. 1번 아예 성립했고요. 연속이 되는 건 확인을 했고, 자, 요것도 잠깐 볼게. 3 바깥으로 빼니까 b제곱 플러스 4b거든. 그러면 3 곱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a라고 하는 값은 2로 나눠주면 2분의 3 b 플러스 2의 전체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값의 범위가 나왔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a가 0일 때 그랬거든요. a가 0일 때 모든 b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다 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래프를 잠깐 생각해 보면 봐봐.
a가 0일 때 모든 b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다. 그럼 여기서 a가 0일 때 모든 b의 값의 합은 a가 0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a가 0이면 3b의 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9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b인데 그럼 b의 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b 값의 합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아. 기억 맞네요. 함수 hx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가 0 또는 2다 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a가 음수일 때가 있고 양수일 때가 있고 그러겠네. 그럼 한번 잠깐 봅시다. 제일 먼저 a가 양수일 때부터 먼저 볼게요. a가 양수면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깐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조금 길게 그릴까요? 여기를? 잠깐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a가 양수면 지금 fx를 그리는데 선생님 그게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 거죠. 미안.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 이렇게 와서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이 a만큼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럼 이쪽 부분이 기울기가 0보다 크잖아.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3차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데 3차 함수가 gx잖아요. 기울기가 0보다 큰 구간이 여기와 여기 부분이 되거든. 기울기가 0보다 큰 데가. 그러면 지금 이 포인트하고 연결되는 데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까만색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거 연결되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극대하고 극소 두 개가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려볼게. 이거 말고 이제 요 파트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복사를 할까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기가 그러니까 복사. 그래서 네 똑같은 그림은 요것만 좀 지우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삭제하고요. 야 너도 삭제. 그러니까 요번에는 뭐냐면 요 부분이 연결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미안. 뭐 비슷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극대 극소가 두 개 있고 이때는 없으니까 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에 극대 또는 극소의 개수가 0 또는 2개다. 이거 맞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보다 적을 때도 했고 a가 0보다 0보다 클 때 했고 0보다 적을 때도 할게요. 그러면 0보다 적을 때는 자 0보다 적을 때를 해야 되니까 좀 밑에다 그럴까? 뭐 이렇게 놓을게요. 뭐 지울 건 다 지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자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거 얘도 지우고 얘네들 싹 지워야 되는데 지우고요. 자 웬만큼 다 지웠어요. 자 함수 fx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을 거예요. 그지? 여긴 안 그린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왼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포인트를 보니까 어디가 되냐면 여기 부분이 되거든. 그러면 얘가 그냥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럼 역시 얘도 극대 극소가 두 개 이렇게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A가 0인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A가 0인데 이제 평행 이동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지금 이렇게 오는 거죠. y는 x제곱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그려지고 얘를 안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가 지금 A가 0일 때는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는 지금 잠깐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x가 0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3일 때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이 상태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대로 올라갔다가 라인이 같아야 됩니다. 3일 때 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3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도 이때 극대, 극소 다 같죠. 자, 그러면 이제 다 해보니까 2개 또는 0이 되는 걸 알게 돼서 니은도 성립하는구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디귿으로 갈게. a가 최소일 때 그랬습니다. a가 최소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얘기한 거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아까 여기서 구해놨는데 a가 2분의 3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때 b는 이 식에서 보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게 됐고요.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니까요. 디귿의 경우에 그래프의 개형은 선생님 볼 때 이 경우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 경우가. 자, 이거 잠깐 옮겨올게. 이거 다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슝슝슝슝슝슝슝슝슝 샥. 네. 복사해서 이쪽으로 갖다 붙여볼게요. 야. 왜 안 붙죠? 잠깐만요. 네. 자,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fx 이쪽의 함수식이 fx는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2분의 3이 된 거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된 거죠. 따라서 0일 때 이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4분의 9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원래 0일 때의 그래프를 잠깐 보면 여기가 3이죠. 그러면 2대 1이니까 여기가 원점이니까 이 극대를 가질 때 x의 값이 몇이냐면 1이고요. 여기 변곡점이죠. 여기가 몇이냐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그림이 그래서 그런데 이 길이 이 길이 요 길이가 다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서 얘랑 붙어야 되잖아. 아이고. 얘랑 붙어야 돼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몇만큼 평이 이동해서 얘랑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곡점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변곡점이 이동해서 1, 2 붙은 거예요. 자, 이때의 극소값 얘를 얘기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변곡점의 x좌표가 몇이었냐면 2였잖아. 그럼 얘가 2, 몇이었을까? 2, 선생님과 같이 어느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식이 좀 작은데 g2일 때의 값은 8, 4, 6, 24, 2, 9, 1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26에서 24를 뺀 꼴이 되니까 2,2였어요. 아, 그럼 변곡점의 좌표가 2,2가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이 이동해가지고 0, 마이너스 4분의 몇이 됐다는 거야? 9가 됐다는 거야. 그럼 이 점은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여기 있던 거잖아요. 그럼 얘가 평행 이동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잠깐 표시해 볼게. 그러니까 얘가 요 그래프가 이쪽으로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와 아니구나. 잠깐만요. 아니 근데 그리다가 보니까 잠깐 미안. 이거 잠깐 생각하겠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 부분이 평행 이동해서 내려온 거지. 요 그래프가 아닌데 지금 이 그래프를 갖고 가는 거라면 이게 평행 이동하는 거야. 설명하기가 너무 얘가 평행 이동해서 급하게 하려니까 얘가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는 거야. 2,2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정도 이해를 하고요. 이제 알게 된 게 결국에 0,0이 평행 이동해서 1이 내려간 거잖아. 그럼 2,2가 얘가 이렇게 내려간 거하고 똑같이 3,0이었던 것도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은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9에서 2만큼 내려와야 되니까 4분의 17만큼 내려온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17이 됐겠지. 3,0이었던 좌표는 이렇게 됐겠구나. 따라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7 디귿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거구나 라는 게 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6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16번은 x가 1로 갈 때니까 뭐 이제 수능 보니까 인수분해를 하거나 미분 개수를 계산해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금방 하긴 하겠죠. 이것도 자 1만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얘의 값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16번 해결해 드렸고요. 자, 문제 17번으로 볼게요. 17번은 해상도가 갑자기 확 안 좋아졌네. 로그 5의 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y가 0일 때의 값을 a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y가 0이 되려면 x 플러스 5가 1이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x는 몇이 돼?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 좌표는 마이너스 4,0이었었겠네요. y축과 만나는 점은 x는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고 y축과 만날 때는 y는 1이 되네요. 로그 5요. 이게 막 흐리흐리 왜 그러지? 그럼 ab의 제곱의 값을 계산해라. 선분의 길이. 그러면 원래 ab의 제곱이니까 루트 안 써도 되는데 ab의 길이는 16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뭐 17이 되겠지? 자, 이제 18번 볼게요. 18번 실수 t에 대한 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t가 k 플러스일 때의 극한값과 k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을 봤을 때 실수 k 값을 구해서 그러니까 불연속점일 때가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죠. t를 그냥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x의 3승 3x의 제곱 플러스 12x가 되고요. 얘를 미분해서 우선 그릴게. 이쪽을 fx라고 하면 안 되겠고 gx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g'x를 구하면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러므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과 2가 되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소 갖고 2일 때 극대를 갖는 그래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냥 그래프 이용법을 쓸게요. 그래서 g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것이고 g 2일 때의 값은 8이 16 4, 3, 12, 24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20이 되나요? 예, 20이 되네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에다 좀 그렸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x축 그리고요. 자, x축 그렸고, y축도 그리고요. 자, 그래서 x축과 y축을 이제 그렸어요. 선생님이요.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그렸는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이래요. 색깔이 너무 안 보인다. 그죠? 하다 보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원점 지나가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20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20을 더 올릴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 20. 그래서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져서 원점을 지나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건 이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조금 안 맞죠? 예상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측 부분에서 다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3차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y는 t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때 교점은 1개가 됐다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1개였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갈 때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요. 2개. 그 다음에 교점의 개수는 계속 3개가 됐다가 이쪽에서 다시 2개가 되겠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몇 개가 돼? 1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K 플러스일 때가 더 적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경우는 K 플러스일 때가 적은 게 맞죠. 여기에 1이었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으니까 이때 얘를 상대로 해서 20을 상대로 해서 y는 20을 상대로 해서 지금 잠깐요. y는 t가 여기서 y는 20이 되는 거잖아.
20을 상대로 해서 위 아래를 보니 극한값이 오히려 클 때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크다가 지금 이 경우를 잠깐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는 위가 커요. 큰 값일 때 크고 작은 값일 때 작으니까 반대의 경우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값은 함수식은 요거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t는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k가 t가 돼야 되니까 k가 20일 때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k의 제곱은 당연히 몇이어야 돼? 400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정리해 드렸고 19번을 볼 수 있도록 할게. 자연수 n에 대하여 첫째 항이 n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의 모든 항 중에서 자연수인 항의 개수를 an이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박스 할게, 선생님이. 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자연수가 되는 항의 개수를 an이라 하재. 그럼 이 수열은 선생님 pk라고 할게. 첫째 항이 n이니까 막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비가 2분의 1에 k-1승. 그러면 n이 1인 경우에 그럼 얘는 1 bk가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2분의 1에 k-1승이 되거든요. 그럼 k가 1일 때만 되니까 k가 1일 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a1은 1 이렇게 된 거네. n이 2면 bk는 2 곱하기 2분의 1에 k-1승이니까요. 얘는 k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죠. 그러니까 k가 1이면 k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돼요. 그러니까 a2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몇 개 해볼게요. n이 3이면 bk는 3 곱하기 2분의 1에 k-1승이니까 k가 1일 때밖에 되지 않죠. a3도 1. n이 4면 bk는 4 곱하기 2분의 1에 k-1승이 되잖아. 그럼 k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2분의 1이니까 되고 3이어도 되죠. 그럼 a4는 몇이 되나 그랬더니 3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n이라고 하는 값이 홀수면은요 2분의 1하고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얘가 1승일 때밖에 0승일 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볼 때는 a1, a3, n이 홀수인 경우 a5 따다다당 a99까지는 전부 다 1인 거예요. 그럼 짝수일 때가 문제가 되는데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n을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 p 곱하기 2의 q승이라고 하면 결국에 2의 q승이니까 얘가 0일 때 하고 그러니까 q가 개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q가 0, 1, 2 이렇게 돼서 결국에 q까지 되는 거죠. q까지. 요 q가 아니구나. 미안. 여기다 써보면 bk에다 써보면 p 곱하기 2의 q승 곱하기 공비가 2분의 1에 k-1승이잖아. 그러면 k는 0, 1, 2 해서 언제까지? q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의 개수는 그러니까 n이 p 곱하기 2의 q승일 때 an은 q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q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q가 0일 때는 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홀수인 경우니까 q가 0일 때는 한 거고 q가 1일 때부터 하나씩 따져볼 수 있도록 할게. 2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볼 때 q가 1일 때부터 볼게요. 자, q가 1일 때부터 보면 n은 p 곱하기 2가 됐지. n은 p 곱하기 2가 됐는데 이때 p는 홀수잖아. 2의 거듭제곱이 안 돼야 되지. 여기서 2의 거듭제곱은 다 나와버렸으니까 p는 홀수여야 돼. p를 2k-1이라 쓸게. 물론 k는 1, 2 따라서 2k-1 곱하기 2가 되니까 n이 4k-2가 되거든. 이때 an은 전부 다 몇이 됐냐? 얘가 1승이니까요. 2개가 되는 거야. 이때 an은 다 2개. 색깔이 다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4k-이니까 몇 개가 될까? 4k-는 100까지.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게 그러니까 an이 2가 되는 거는 지금 4k-2니까요. 4k-2. k가 1일 때부터 들어가겠죠? 1 들어가고 24가 들어가면은 96. 잠깐만요. 몇 개가 들어가야 되나? 2k-1이니까
K 25까지 들어가도 되죠. K가 25까지 들어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25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요번엔 Q가 2일 때, 그러니까 N 곱하기 P 곱하기 2의 제곱. 이때 AN은 전부 다 몇 개가 되냐면 2의 요거에 0승, 1승, 2승, 3승. 0승, 1승, 2승 3개가 되는 거지. 개수는 3개. 근데 이때 P가 2K-1이고 여기가 4가 되니까 4가 되죠. 그래서 개수는 4가 되니까 8K-4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 개수는 몇이 나올까? K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K는 1 들어가도 되고 2 들어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4니까 8이는 8 16까지 들어가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100까지니까요. 8K가 104가 나올 수는 없겠지. 8로 나눌게. 나오는구나. 8이는 8 38, 24 13까지 가는 거네요. 그죠? 자, K가 2일 때 했고요. 아이고, 그럼 어떤 친구가 잠깐만요. 갑자기 왜 돌아갔는지 모르겠네. 세 번째로는 Q가 3일 때도 해야 돼. N은 P 곱하기 2의 3승. 그러면 P는 2K-1이고 3승은 8이니까 16K-1이 되는 거네요. 이때는 AN은 몇 개가 되냐면 4개가 돼야 돼. 여기가 2의 3승이니까 2의 0승, 1승, 2승, 3승 4개가 되는 거죠. 16K-1은 몇 개가 될까요? 16K-1은 마이너스 8이죠. 참 잘못 썼어요. 이때는 K의 개수는 1부터 들어가면 되죠. 2 들어가고 6 들어가면 96에 6까지 있네. 6개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Q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Q가 4일 때 N은 P 곱하기 2의 4승. 그럼 얘는 2K-1의 홀수고 얘는 16 32 마이너스 16이 돼. 32K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32K 마이너스 16. 따라서 K는 1 되고 그 다음에 뭐 몇 개 안 되죠. 2, 3까지 가면 끝나는 거겠네. 자, 이제 Q가 5일 때도 해야 되죠. 32일 때. 그럼 N은 P 곱하기 2의 5승. 이때 AN은 5가지, 이때 AN은 6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P가 2K-1의 32, 그러니까 64 마이너스 32가 되겠네. 64K 마이너스 32. 그러므로 K는 1 되고요. 2는 128이니까 2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2개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맨 마지막 6번째로 Q가 6일 때 해볼게요. 그러면 N은 P 곱하기 2의 6승이니까 2K-1의 64가 되죠. 그러면 128K-64가 되는 거지. 밑에다 바로 쓸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K가 될 수 있는 값은 1만 되는 거죠. 1만. 2는 안 되고. Q가 7일 때는 할 필요 없어요. 128이 되니까 2의 7승.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는 AN의 값이 몇이 되느냐라고 하면 6승이니까 7개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 볼게. 제일 먼저 최초 홀수일 때 얘가 나오기 때문에 50이 되고요. 50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개가 되는 게 25개니까 또 2 곱하기 50, 25. 그 다음에 3이 되는 게 13개가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3. 그 다음에 4가 되는 게 6개가 되니까 4 곱하기 6. 그 다음에 5가 되는 게 3개 있어요. 5 곱하기 3. 그 다음에 6이 되는 게 2개 있죠. 6이 되는 게 2개. 그 다음에 7이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밑에 7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 7이 되는 게 하나. 자, 이제 이걸 더해주시면 되는데 어디 봅시다. 계산 마무리. 50, 100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39, 24. 그 다음에 15, 12.
그 다음에 7이네요. 자, 그러면 다 더하면 여기 더하면 1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9랑 7 더하면 46이죠. 46이 난다. 56이죠. 56에 15 더하면 60. 71. 그러면 7이 되고 0이 되고 207이 나오네요. 덧셈 잘못하면 큰일인데. 잘못 계산했나요? 잠깐만요. 50, 39, 24, 15, 12, 7. 그럼 136, 45에 15. 잠깐만.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서 어디서 계산 잘못했을까? 61이구나. 여기가 61입니다. 미안. 61이고 이 값을 계산하니까 7, 9, 197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97. 예, 19번답게 일정 부분 노가다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문제 20번으로 가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놓고 0부터 2까지는 요 함수 fx 2차식으로 그리라는 거야. 이차함수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기가 2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0일 때의 값하고 2일 때의 값을 그렸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똑같이 그리라고 하는 거니까 F0과 F2가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해 준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F0은 B가 되는 것이고요. F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니까 B가 없어져서 A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서 fx의 대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특이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gx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 값이 최소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그래프를 반복해서 그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러면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부터 그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선생님 그려볼 때 만약 0부터 2까지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0부터 2까지가 그려졌는데 얘가 그냥 그릴 걸. 그죠? 예. 자, 이렇게 그리면 만약 0부터 2까지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갔다. 이렇게 그려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정적분 값은 이 부분이 될 거야. 이 부분이. 넓이가 0부터 x까지 그러면 x값에 따라서 0부터 x까지의 최소값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건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 자, 그러면 요 식을 선생님 그대로 밑으로 내려볼게요. 밑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적분값이 이 부분이 정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정적분이 될 거야. 그럼 얘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러면 잠깐요. 아까의 모양에서 이 그래프를 자, 우리 같이 얘를 갖다가 잘 알고 계신 내용 있죠. 요 식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조금 크게 그려볼까? 예.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이 값이 0부터 2까지가 여기 그린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 보니까 이 넓이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가 같아. 그럼 0이 되잖아. 그러면 어떤 구간을 잡으면 최소값이 어떤 상수값으로 존재할 것이다. 아까 같이 무한대거나 마이너스가 무한대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 식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칭축이 x는 1이에요. 굳이 안 써도 되지.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가 1이 되니까 0부터 1까지 즉 여기 절반의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fx를 써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dx를 하면 0이 된다. 따라서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bx의 0부터 1까지의 값이 0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거야. 따라서 b는 3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f 2분의 11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뭐와 같으냐면 2분의 7과 같을 것이고요. 얘는 2가 줄어든 2분의 3과 같을 거야. 그러면 이제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겠지. 4분의 9 마이너스 3 플러스 3분의 2. 12로 통분할게요. 그러면 3, 9, 27, 36, 4, 8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마이너스 잠깐만요. 12분의 5가 되네요.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마이너스 12분의 1. 그래서 PQ의 합은 마이너스 12분의 P분의 Q니까 P와 Q의 합은 당연히 몇이 돼? 13 이렇게 나온 것이다. 자, 20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21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1번이요. 변 AD와 변 BC가 평행한 사다리꼴이 있대요. 그리고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림에 이제 표시 다 돼 있는 것들이잖아.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코사인 ABD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런 문제를 보면요. 여기가 6분의 파이 똑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즉, 자, 지금 원을 하나 그렸죠? 내 원을 무시했네요. 다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내 원을 무시하다니. 원래 원 그려지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원래 그려도 그려지게 돼 있는데 왜 안 그려지고 그러죠? 원 같지 않았다 그런 건가? 조금 크게 해야 되겠지? 자, 원은 그렸는데 조금만 크게 해볼게요. 조금만 더. 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상태가 됐는데 아니야 너 나올 필요 없어.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이 크게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원의 중심이 있겠죠.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그지? 여기 정도 되려나? 그죠? 조금만 위로 가면 좋겠다. 아이고. 예, 조금만 위로 갈게요. 원의 중심은 이 정도인 것 같아, 그죠? 자, 여기서 선을 그을게. 잠깐 삐뚤어져서. 자,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가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6분의 파이면 얘가 3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 돼버리네. 아, 그러면 드디어 얘가 요 한 변의 길이가 여기서 보이는 이 한 변의 길이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반지름 R은 2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반지름 R이 2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요. 여기 이 각이 지금 이 각을 ABD를 물어본 거니까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자 이제 선을 또 좀 더 그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 그러면 좀 두꺼워져서 큰일 났네. 여기가 2알파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요 밑변의 수선. 그럼 요 각이 알파가 될 거야. 그지? 알파가 되고 이 길이는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절반의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1이고 직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4하고 4분의 1하고 제곱한 잠깐만요. 선생님은 요 길이를 알고 싶은데 요 길이를 우리가 K라고 할게. 코사인 알파를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사인 알파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2분의 2분의 1, 4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예각이니까 그냥 여기서 구합시다. 사인이 4분의 1이었어요. 이거 루트 15가 되죠.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4분의 루트 15가 되겠구나. 그죠? 4분의 루트 15. 따라서 2분의 K가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구나. 그죠? 따라서 K는 뭐가 되냐? 양변 2 곱하면 되니까 2분의 루트 15가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해달라고 하는 S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아랫변 2하고 1 더하고요. 높이가 요것도 계산해야 되네.
뭐 이거 계산하는 건 쉽죠. 2대 1 때 루트 3이니까 여기 루트 3이 되겠어요. 그래서 k 플러스 루트 3이 되니까 k가 2분의 루트 15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된 거군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각 ABD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은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루트 15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는구나. 여기 4분의 루트 15가 있고요. 그러면 4분의 4 루트 15예요. 플러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뭘 잘못했지? 이게 S고요. 식을 쓰다가 다 써버렸네. 여기가 S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15 플러스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문제에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게 MN의 합이니까 M은 2분의 3이고 N은 1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M 플러스 N은 2분의 3이었고요. N은 1이었어요. 그래서 3, 2, 5가 정답이네요. 그죠? 자, 이제 공통 부분 마지막 문제 22번 볼게. 실수예요. m에 대한 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대. 그러면 이 함수식을 gx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m일 때의 값이니까 gm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gx하고 gm이 같다 할 때를 물어본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m일 때의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m보다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x는 m보다 크다. 그러니까 gx를 그리고 이때 x는 m보다 크다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m은 x보다 적다 있네. 식은 똑같은데. 그럼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m. 그래서 m보다 크다일 때, 그러니까 뭐 gx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뭐 이렇게 그렸어. 근데 m보다 크다일 때의 실근은 여기가 만약에 m이면 실근의 개수가 2개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그래서 fm은 2개 뭐 이렇게 fm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함수 fm이 m이 알파에서 불연속인 모든 실수 알파의 이제 불연속이 되는 개수가 크기 순으로 이렇게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알파 2는 알파 2일 때 극한값 m이 같지 않다. 이때 불연속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이때 k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gx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gx가 지금 선생님하고 보시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k dt라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양변 미분해야 되겠지. g 프라임 x 그러면 얘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로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g 프라임 x는 다음과 같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 얘를 g 더블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러고 나서 3 바깥으로 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 그래프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요.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 극값을 가져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3일 때 극값을 갔는데 아래로 볼록 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를 갖고 3일 때 극소를 갔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몇이 되나 봤더니, 그러니까 요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원래는 이 함수를 추정을 해줘야 되거든. 정적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3 되고 플러스 9 더하기 k가 되네. 그럼 k 플러스 5가 극대값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요거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뭐 3궤도니까 이상하긴 한데 6x-6이 되네요. 그래서 0이 될 때 값이니까 x가 1일 때 변곡점을 갖네요. 그러면 뭐 이건 안 구해도 되지 사실은. 자, 3일 때 값 볼게. g'3 3일 때 값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k가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k 마이너스 27이 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k 플러스 5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몇이 된 거냐면 3일 때 k 마이너스 27이 된 거야. 물론 이건 도함수예요.
y는 gx가 아니라 g'x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변곡점이 3하고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1일 때 같잖아요. 뭐 아까 그냥 구해봤는데 이거 구할 필요 없다고 그랬던 게 그 이유야. 그래서 여기가 1, 1일 때 몇이 되는지 잠깐 볼게. g 1일 때 1 빼기 3 빼기 9 더하기 k가 됐죠. 따라서 k-11이 되겠어요. 아, 여기서 여기는 k-1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를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계속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갖다가 만약에 이제 gx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g'x가.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럼 0 되는 값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여기 하나밖에 0 되는 값이 없으니까 막 급속하게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0 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야. 그치?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될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위로 올라가 볼게. 모든 실수 지금 뭐냐면 gm이 이게 얘가 y는 gx거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을 경우에 즉 극대가 k 플러스 5가 0보다 적을 때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계속 감소하다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이게 y는 gx예요. 그러면 m일 때의 값이 있는데 m일 때의 값이 만약 여기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x는 m이 그러면 여기가 m, g m이 되잖아. 그러면 m이 되는 값이 얘 말고 여기 하나 있죠. 얘 말고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값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야. 이때의 값이 뭐라고 그럴까? 알파 1이라고 그럴게. 그러면 m이 될 때의 값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알파 1까지는 하나가 되잖아. 그러다가 알파 1을 지나면 이 값 외에는 없거든. 그래서 0이 돼서 불연속이 되는 게 알파 1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 불연속이 되는 게 m이 알파에서 불연속인 실수 알파의 개수가 크긴 순으로 4개나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많은 그래프들을 다 그려보면서 얘를 하나씩 이렇게 해보기에는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변곡점을 한번 이용해 볼까 그래 선생님은. 자, 잠깐 지우고요. 변곡점을 지나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 변곡점을 지나갈 때. 자, 그러니까 k가 11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지. k가 1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다 해볼 수 없어서 이건 아마 k가 11일 때를 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 k가 11이니까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진 거야. 이렇게. 여기가 1이잖아요. 1에서 k가 1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 아니죠. 예, 이게 g'x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y는 g'x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g'x의 극소값을 갖는 경우 여기가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gx를 그리면요. 이때 감소하다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요 높이 그대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4차 함수가 나올 거야. gx가. 4차 함수가 나올 것이다. 이거 조금만 연장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자, 이제 불연속이 되는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잠깐만요. 펜을 여기를 잡는 거지. 그리고 여기를 잡는 거지. 얘가 약간 위로 올라야겠네. 얘가 약간 올라가서요.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x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1이 m이 여기 되면 잠깐 여기가 조금 4차 함수가 여기를 조금 연장해서 이렇게 그릴게. 그러면 요때 x값 있죠? 지금 선이 너무 많아서 요때 x값 역시 빨간색으로 할까? 아니야. 요때가 알파 1이 되는 거고 크기 순서니까 요때가 x는 알파 2가 되는 거고 알파 3 얘가 x는 알파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아까 선생님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불연속인 걸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대로 내려갈게요. 아이고 삐뚤어졌다. 여기가 알파 1이 됐잖아. 그대로 여기가 알파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 여기가 알파 4가 되죠. 그래서 알파 1보다 적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알파 1보다 더 작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 갖게 되는 m의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1. 자, 1이 됐죠. 그래서 1이 됐고 알파 1을 지날 때는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2가 되는 거야. 여기는 1이에요.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야. 요때 2. 자, 그 다음에 알파 1과 알파 2 사이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3개가 되겠죠. 보세요. 알파 1과 알파 2 사이에 m이 존재하면 이렇게 되면 아이고 뭐냐. 왜 이러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알파 1과 알파 2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선생님 이거 계속 그리기가 그래서 자, 여기가 세 개가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셔요. 자, 그럼 알파 2가 될 때는 몇 개가 될까?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알파 3까지 계속해서 두 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때는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작 알파 2가 될 때는 한 개가 되더라고요. 그죠? 여기 까만색으로. 네,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알파 3일 때는 몇 개가 될까요? 알파 3일 때는 역시 알파 3 때도 한 개가 되겠네. 알파 3일 때 한 개. 알파 3랑 알파 4 사이는 다 한 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알파 4가 돼버리면 만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여기도 또 까만색이라 색칠하기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간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왔다가 점 찍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점 찍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파 2가 언제인가를 봐야 되죠. 비율 관계로 보면 되잖아요. 비율 관계면 당연히 2대 1이어야 되니까 2대 1이 아니구나. 1대 루트 3이구나. 잠깐만요. 1대 루트 3인데 지금도 착각을 했어요. 이게 필요한가요? 잠깐 뭘 구해달라는지 잠깐 볼게. F 알파 2. F 알파 2는 지금 요 함수의 이걸 얘기하는 거니 실근의 개수니까 여기 알파 2는 1이네요. 알파 2는 1이었었고요. 알파 2의 양의 극한값과 다르냐 그랬는데 다른지 한번 볼게요. 알파 2의 양의 극한값은 2가 되네요. 그러면 얘가 다르다는 게 성립하는 거네. 그죠? 그때 K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4개가 됐던 이 상황하고 K11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었구나 라고 확정 지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은 이제 이게 시간을 많이 주고 풀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주어진 우리가 100분 안에서 22번을 온갖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때 변곡점을 좀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느낌들 여러분이 좀 가지실 수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는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선생님 보기에는 22번을 시간 안에 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요령이 없다면.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의 모든 문제들을 풀이해 드렸고요. 미적분 문항 다시 영상 정리해서 업로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